머큐리 어케리어스 있으세요? 어케리어스. 이 수업할 때마다 빨리 손 들으라 그래. 빨리 손 드세요. 막 그래. 머큐리 어케리어스. 어? 누가 있어? 딸? 여기 딸 저희 아들. 아, 딸 아들. 좋네요. 머큐리 어케리어스는 보시면은 얘는 이 그 토성 때문에 생각에 인내심이 있는 건데 얘는 수성이라는 별이 천왕성이라는 그 저기 별하고 만난 거예요. 어케리어스. 그러니까 생각이 천왕성 쪽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 생각이 독특한 거예요. 이 사람 사고방식 자체가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별을 항상 얘기하지만 천재성의 별이라 그래. 수성 어케리어스를. 그래서 제가 손들으라고 한 거예요. 남들과 다른 사고를 해요. 이 별은. 수성 어케리어스. 어케리어스에 빛나는 수성은 독창성이 넘치는 발상력을 나타냅니다. 이 수성을 가진 사람은 기성세대의 상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을 만들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사고방식이나 학교에서 배운 것 같은 흔해 빠진 사고방식으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없는 것이나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새롭고 진기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자 합니다. 실패해도 기가 죽지 않고 도전합니다. 그 때문에 오랜 관습적인 사고방식이나 평범한 사고방식에 따르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발상이 너무 기발하기에 주위의 이해를 구하기 힘들거나 독선적으로 현실성이 결여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지나치게 열중하는지도 모릅니다. 머큐리 어케리어스가 굉장히 사고방식이 뛰어나요. 그런데 남들보다 몇 배 앞서가요. 이 사람들은. 네? 이거세요? 네. 수성. 다 정갈에다가 이 수성이 정갈인데 수성이 요거 나올 수가 없는데. 대박인데. 아, 그러면 다른데 수성의 기능이 있지 실제 수성이, 왜냐면 수성은요 항상 자기 별자리 앞뒤로밖에 안 와요. 그런데 정갈자리인데 정갈자리가 어케리어스가 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정갈자리는 그 천칭이거나 정갈이거나 사수이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지금 뭔지 봐야죠. 그래서 저게 인선대를 저게 들어서 항상 좀 조심해요. 아, 그러면 다른 영역에 아마 있을 거예요. 수성이 어케리어스가 아니고 수성 정갈 아니세요? 수성 정갈이어서 제가 말 조심하라고 했을 것 같은데. 아, 예. 수성 정갈이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케리어스가 나올 수가 없다고. 만약에 어케리어스라고 하면 태양이 잘못된 거고 이거 차트를 잘못 찍은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생각과 사고가 뛰어나고요. 요것도 계산 능력이 좋고요. 구조 파악 능력이 좋고요. 지성이 빛나고. 새로운 거를 찾아다니고요. 구속받는 거 싫어하고요. 그리고요. 혹시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말로써 응징하고요. 비꼬기 천재고요. 맞아. 저희 아들이랑 딸이랑 있잖아요. 근데 얘는 뭐를 하면 맛있니? 이게 뭐 마실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해요. 되게 그렇게 꼭 얘만 왜 이러냐고. 뭘든지 부정적이에요. 아, 예. 여기서 나오는구나. 얘가 이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이해가 가셨어. 예, 이제 저지는 네, 그러네. 그럼 생각하는 게 부정적인 건 아닌데 말 표현이 네. 부정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런 거. 나는 남들과 다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표현을 다르게 표현도 하고 행동도 그렇고 모든 게 달랐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야. 남들과 똑같이 옷도 입으면 싫은 거야.
전부. 네. 예. 다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재성이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요게 나와요. 독창성이 나와요. 독창성. 평범하지 않다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별자리 볼 때는 한 가지 갖고만 사고하지 않고 막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중에 그 요소가 나와요. 그럼 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성 어케리우스의 성향이 나왔어. 그럼 분명히 다른 영역에 수성이 아니래도 다른 영역에 이런 영역이 있다는 거야. 아니면 수성이 3번, 여기 3번 하우스에 있다든지 아니면 11번 하우스가 또 여기 물병자리 하우스거든요. 거기에 있다든지 아니면 수성 옆에 천왕성이 붙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가 있으면 그렇게 또 발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데 요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뭐 저기 국어 공부할 때 영희야 가자 뭐 이런 식으로 그 초등학교 때 공부하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얘네들이 전부 조합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공부할 하우스, 각도 얘네들 전부 입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할 때는 요렇게 지금 하나하나씩 공부를 해야만이 나중에 해석이 되니까 지금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고수들이 보면 공부하는 거 이렇게 보면 아이 뭐야 저렇게 공부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생에서 누구나 초보 운전 다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린 지금 초보니까 그렇게 하나씩 해야지. 제 친구가 운전을 하는데 완전 처음 운전할 때 중앙선 침범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요. 우리 그 이면도로 그 저기 있잖아. 저기 편도 2차선인가? 거기에서 뭐가 하나가 있는 거야.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어. 거기를 못 가고 있는 거야. 여기 중앙선 침범하면 안 된다고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어디 가는데 몇 시간 걸렸대. 그러면 이해가 안 가죠. 근데 걔가 무슨 자리냐? 황소 자리. 완전 고지식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웃었다니까요. 얘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도 지금은 운전 잘해요. 몇 년 되니까. 그래가지고 또 저기 한 달 기름값이 4만 원인가 밖에 안 나왔어.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공부 처음 할 때 그 생각이 나. 아니 융통성이 그럼 떨어지는 게 그러면 황소예요? 약간 융통성이 떨어지는 그렇죠. 거예요? 흙의 성향도 융통성이 별로 없어요. 그렇구나. 예. 그러면 아까 염소 자리 자체도 흙이잖아요. 수성에서 염소 자리 흙이잖아요. 그러면 말할 때 융통성이 별로 없어요. 흙의 자리니까. 그러니까 있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염소 자리 얘기를 하면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얘기를 했는데 재밌는 얘기를 했어. 근데 전달할 때 재밌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전달을 못 해요. 그 염소 성향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쌍둥이다. 쌍둥이는 더 잘 만들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물병자리. 물병자리는요. 우리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태양 물병, 수성 물병인데 거기다 달까지 물병인 사람이 있어. 태양, 달, 수성, 금성까지. 그 물병이 몇 개예요? 4개잖아. 이 사람은요. 정말 딱 봤을 때 야, 도인이다. 좀 기괴하다. 아니면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물병이 왔어. 상담하러. 왔으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 자체는 너무 생각이 앞서가니까 그냥 반태포만 앞서가라 그래요. 물병이 강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부분을 앞서가서 해서 만들어 놓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빨리 앞서가 가지고요. 사람들이 그 상품을 몰라서 못 찾거나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못 찾거나 이게 왜 필요한지 몰라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10년쯤 지나니까 그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물병 성향이 강해가지고 근데 시대적으로 딱 맞았어. 근데 이제 물병 시대가 오잖아요. 예, 얼마 안 있으면 물병 시대가 와.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그 천재성을 발현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한 3, 4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런 발상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또 뭐냐? 우리 이거 별자리가 너무너무 좋은 게 뭐냐면 앞으로는 우리가 아까 사고방식이 그동안은 우리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막 그 저기를 틀에 박힌 그대로 해야 하잖아요. 우리 보통 보면 공장에서 나온 상태로 막 그 다양한 사고방식이 아니고 그릇도 냉장고에 들어가려면 사각이어야 되고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고가 안 돼요. 그런데 현재 90년대 이후 사고들은요. 그 주입식의 사고방식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공부한 거를 주입을 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별자리 자체가요. 다양성을 추구하는 다양성을 얘기해주는 별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제 대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대에 맞게. 그러면 우리 보통 이거 공부할 때 지금 이제 다음에 금성하잖아요. 하면 할수록 머리가 이제 복잡해져. 똑같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거든요. 복잡해지는데 그래서 저 가르쳐준 선생님이 이거 공부하면 자아분열이 나온대요. 내가 나를 모르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나의 사고방식, 생각을 바꾸면 돼요. 되게 다양하게. 그런데 그동안의 교육은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는 영어는 굉장히 잘하는데 말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호도 막 영어 공부하는데 자기는 입시 영어를 하니까 엄마 나한테 더 이상 바라지 마 이래. 그래요. 지금 애들이 입시 영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좀 한국 교육이 좀 그렇죠. 근데 점점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물병자리 자체는 그런 틀에 박힌 교육을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남들과 다른 형태 교육. 사고방식 자체도 그렇다라는 거지. 예. 그래서 그 흑의 성향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고를 많이 해요. 다양하게. 그래서 새로운 거 만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물병자리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새로운 걸 만들고 있어요. 그럼 이 자리 중에 혹시 유명한 위인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가장 최근 애플사 있잖아요. 네. 스티브 잡스. 물병이에요? 그 좀 약간 그렇게 보이죠. 뭘 왜냐하면 우리 처음에 이 스마트폰 나올 때 혁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혁명이라고 생각 안 하죠. 이미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은 새로운 것들,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이 이제 나온다는 거지.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쏟아져 나올 거예요. 물병 시대가 언제부터라고 그랬죠? 지금 우리 그 저기니까 2023년, 24년도부터 물병 시대가 오니까 그래서 지금이 혼란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뀌어야 돼요. 2024년. 그리고요, 우리 그 저기 세차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큰 틀로 1도가 72년밖에 움직이지 않는 게 있어요. 72년. 그러면 한 바퀴 도는데 몇 년이 걸리겠어요? 한 2000 몇 년 걸리거든요. 지금이 물고기 자리 끝 시대예요. 이 세차 운동에서 물고기 자리 시대에 시작했을 때 이제 그 저기 와 있는데 세차 운동에 의해서 지금 현재 거의 한 150년인가 밖에 안 남았더라고. 거의 끝자락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얼마 안 남았네. 그죠, 얼마 안 남았어. 근데 우리가 어부 각도로 보면은 그 저기 각도로 보면 이미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보통은 양자리 다음에 황소자리잖아요. 세차 운동은 거꾸로 가요. 물고기 자리 다음에 우리가 공부한 걸로 가면 양자리로 가잖아요. 근데 요건 거꾸로 가서 물병 자리로 가요. 반대로. 그래서 거기에서도 지금 물병 자리가 오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는
그 국가와 국가 간의 그게 경계가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 세계는 하나, 점점 세계는 하나 다 되어가죠. 그게 굉장히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 거, 네 거 할 것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앞으로는. 그래서 내 거를 움켜쥐면 안 된대요. 시대가. 안 된다고. 내 거를 움켜쥐면은 안 되니까 그냥 행복하게 사세요. 부모님 나눠주면서. 네. 물병자리 시대. 물병자리는 원래 위아더 월드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대. 잘 살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재능을 가서 사람들한테 많이 발현을 하세요. 자기가 뭘 잘하는지. 물병자리 이해 가시죠?